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하는 그 회양군 난곡면은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그 미스보 강원도 지역인데요. 이것을 그 구글 위성 지도로 제가 지도를 캡처를 해가지고 난곡면이 그 해방 당시에 19개의 리가 있었는데 그 리를 각각 표기를 하였고 또 현재 북한에 바뀐 지명을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요 기초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오늘 난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면을 먼저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회양군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회양군은 그 북한강의 발원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북한의 그 조선 향토 대백과에 따르면 북한강의 발원지를 해발 825m 금강군 먹포령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양 군제에 따르면은 그 해방 당시의 지명인 사동면 묵파령으로 동일하게 비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구글 위성 지도로 먹포령을 이제 타이프를 하게 되면요. 요 이제 금강군 옆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제 영문으로 먹포령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금강군이 있고 이 아래쪽에 이제 그 금강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먹포령이 해가지고 이 먹포령이 북류를 하고 있습니다. 북류를 해가지고 이쪽이 회양인데 이쪽으로 북류를 해가지고 이제 회양으로 이제 내려가가지고 다시 이제 북한강에 대해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난곡면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개동 연천이라고 이제 지류가 흐르고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흐르고 있는 거죠. 하여튼간 북한강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돌고 돌아서 흐르고 있는데 먹포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생소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강 매일 아침에 보고 있는 그 한강이 이렇게 북한에서 그 금강산을 돌고 돌아서 내려온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북한 택리지 네이버 블로그에서 그 미수보 강원도 회양군 난곡면 참고 자료 이렇게 올려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지명사전은 회양군 안풍면 장치동리 북서쪽 계곡에서 발원한다고 기술하였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사동면은 이쪽이고요. 이제 안평면은 바로 그 위쪽인데 약간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그 해양군지라든가 북한의 향토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 지명한 대로 먹포령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양군은 산세가 높은 만큼 계곡도 깊어서 유속이 빠른데요. 회양군에서는 그 북한강을 서진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양군은 고구려 때 강령성군 또는 갱령성군이었다가 신라 진흥왕 때 신라 영토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고려 시대에 오도 양계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을 때 강원도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동계, 서쪽은 회양군이 위치한 교주로 분리되었습니다. 교주란 강원도, 황해도, 함경도, 평안남도를 연결하는 길목에 있으므로 비롯된 지명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회양도호부가 되어 고성군, 통천군, 간성군 등 3개의 군과 김성현, 김하현, 평강현, 이천현, 흑곡현 등 5개 현을 관할할 정도로 큰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천령이 위치하여 북방민족의 침입에 대비한 지정학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신증 동국 여직 승남에서는 이곡의 시에서 땅이 편벽하니 지나가는 손이 응당 오는 일이 적겠고 산이 좋으니 사는 사람들은 도리어 많은 것이 싫겠구나. 북쪽에 재가 겹친 관문은 쇠 자물쇠가 굳고 남쪽 강물의 한 가닥은 푸른 비단이 출렁인다고 회양을 묘사했습니다. 여기서 북쪽 관문은 천령을 뜻하는 것이겠고 남쪽 강물은 북한강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난곡면의 지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난곡면의 원래 이름은 고려시대부터 남곡현이었습니다.
람은 산속에서 생기는 아지랑이 같은 기온, 산바람 등을 뜻합니다. 회양 군주에 따르면 1908년 김낙서가 자생난인 은방울꽃이 많음을 인용하여 난곡으로 개칭하였다고 합니다. 람곡현이었는데요. 난곡면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면 전역이 태백산맥 중에 있으며 동부의 백아산, 풍대령, 서부의 백암산, 백봉, 남부의 백역산, 장자산, 북부의 정목령 등의 높은 산들이 솟아있고 그 여맥이 뻗어내려 대부분 산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난곡면은 북쪽과 서쪽이 기역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새로 산줄기가 이어졌습니다. 북쪽에서 천령 산줄기로 부르는 소산맥인데 난곡면은 그 안에 자리 잡은 분지입니다. 남쪽은 장자산, 람미봉, 백역산 등이 김하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김하군 금성천, 초소리천의 발원지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난곡면에서 발원하여 서진강에 합류하는 개동연천은 꽤 큰 지류입니다. 이 천의 주변에는 작지만 평지가 형성되어 농경지와 거주지로 이용됩니다. 유읍리 부근에 넓은 습지가 있는데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해발 430m의 고원지대입니다. 귀랑리에는 대백 저수지가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봉덕 저수지라고 부릅니다. 주요 고개로는 현리에서 세포로 이어지는 배등령, 회양읍으로 연결되는 풍대령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풍대령은 사시사철 남풍과 북풍이 교차하여 강한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그러면 그 포토샵에 제가 작성한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에 세포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현리가 이제 그 난곡면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현리에서 이 세포로 넘어가는 길목에 백등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고요. 그 옆쪽에 또 정목령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평강으로 넘어가는 그 대표적인 그 고개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조동리가 있는데요. 조동리 이쪽에 풍대령이 있어가지고 요 풍대령을 거쳐가지고 요 회양읍까지 가는 길목이 되겠습니다. 요 회양군 위쪽에는 철령이 있는데요. 이 철령을 갖다가 그 기역자를 이제 거꾸로 해놓은 것처럼 쭉 빙 둘러 있어가지고 이 아래쪽에 개동연천이라는 그 지류가 북한강에 지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쪽 평야에 지금 그 난곡면이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쪽이 지금 이제 김하군 그 원북면이 해당되고 이쪽이 이제 평강군 이제 세포 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김하군하고 그 평강군 사이에 그 얕은 그 계곡이 있어요. 아주 깊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그 요쪽에 양쌍령이라고 이제 고개가 있는데 이 북쪽에 이제 강문은 이쪽 이제 그 난곡면으로 흐르고 이 아래쪽은 이제 한탄강 물이 되는데요. 이쪽에서 이제 그 현리 비행장이라고 비행장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그 군용으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아래쪽까지도 이 약간 요렇게 이제 그 난곡면에 영역이 돼 있어가지고 공동리, 상송관리, 하송관리, 낭아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여기는 현재 이제 그 평강군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걸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백암산이 있는데요. 요렇게 아래쪽까지 이렇게 장자산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어가지고 이 한탄강 물줄기가 되는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은 이제 이쪽부터는 이제 북한강으로 흐르는 지류가 되겠고요. 이쪽 아래쪽은 이제 한탄강 지류가 되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여기까지가 지금 그 난곡면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위성지로 좀 확대해서 보게 되면요. 그 위쪽에 현리 비행장이 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그 저수지가 하나 있는데 요 아래 영역까지가 다 지금 그 난곡면의 영역이었는데 현재는 요게 이제 그 평강군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난곡면은 1944년 현재 면적이 341.제곱킬로미터, 인구는 약 2만 300명 정도 했었고요. 면 소재지는 현리였습니다. 난곡면의 중심지인 현리는 개동 연천이 북쪽을 제외하고 동서남쪽을 에워싸고 있는 독특한 곳에 입주하고 있었는데 3일과 5일에 장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난곡면의 마을은 개동 연천 주변에 위아래에 산재했습니다. 현리, 수천동리, 봉동포리, 천읍리, 조동리, 이포리,
귀랑리, 유음리, 추전리, 봉일리, 직포리, 오동리, 동사동리, 토동리, 신평리, 공동리, 상송관리, 하송관리, 낭하리 등 19개 리가 있었습니다. 난곡면 남단의 김하군과 평강군의 북쪽 경계 사이에는 가늘고 긴 골짜기가 나 있었습니다. 이곳 또한 회양군 난곡면의 관할이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이 계곡은 중간 지점을 분수령으로 하여 북쪽에 현리 비행장이 있고 현재 북한의 평강군으로 소속이 바뀐 남쪽은 한탄강 수계로서 저수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북한의 이름은 난송 저수지입니다. 이곳을 한탄강의 발원지로 착각하기 쉬운데 북한 평강군의 부소천으로서 한탄강 지류에 해당합니다. 한탄강은 평강군 상원리의 동남쪽 박자산 북쪽 기슭에서 발원하여 평강읍 북쪽을 에돌아 동쪽으로 흐르다가 송라산 부근에서 부소천과 합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은 현재 북한의 그 평강군의 지도를 갖다 확대해 본 것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상송 관리가 있고 여기 부소천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난송 저수지에서 이렇게 흘러간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탄강은 여기 박지산이 있는데 이렇게 북쪽으로 갔다 돌아가가지고 삥 돌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다가요. 이렇게 이제 그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쪽에서 부소천하고 해서 만나가지고 이제 한탄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 부소천이 보게 되면 이제 한탄강 위쪽이니까 그 원래 이제 발원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물 유적으로는 봉일사와 북산성을 손꼽을 수 있다. 봉일사는 수동동의 천보산에 위치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사찰이다. 약 450년 전 조선조 때에 은진 송씨의 중시조인 송명수가 두문 불출하고 학문에 몰두하던 남자로 이를 봉일처사라 부르고 각처에서 많은 선비들이 그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뒤에 그의 후손들이 봉일사로 개축하여 금강산을 제외하고 회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사찰로 인근의 경관이 수려하여 봄, 가을로 학생들이 소풍을 왔던 곳이다. 북산성은 일명 성북이라고도 불렀다. 현리의 북쪽 국민학교의 뒷산에 있는 석조산성이다. 북한에서 현리산성이라는 문화재로 보존되고 있다. 이 성은 길이 400m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는데 외성은 흙으로 쌓았고 내성은 돌로 쌓았다. 성은 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임진왜란 시기까지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해방 당시의 난곡면은 현재 북한에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직포리와 현리는 현리로, 동사동리와 신평리는 신평리로, 귀랑리는 귀랑리로, 조동리와 유음리는 유음리로, 이포리와 천음리는 포천리로, 수천동리, 조동리, 봉동포리는 봉포리로, 오동리와 봉일리는 오봉리로 개편되었다. 한편 하송관리와 낭하리는 평강군 하송리로, 상송관리와 공동리는 평강군 상송관리로 변경되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 브로그에는 회양군의 그 전체 지도하고 회양군의 그 문화지도, 그리고 북한의 그 회양군 지도, 그 다음에 평강군 지도, 그리고 요거는 이제 봉포리라고 그 난곡면의 한 리를 북한의 리를 조선향토 대백과에서 옮겨온 거고요. 요거는 그 해양군지에서 나온 행정구역도, 그 다음에 그 현리시가도, 그 다음에 해양군지에서 역시 옮긴 건데 그 행정구역표에서 그 옛 우리나라 말하고 그 한문명하고 그 비교표, 그 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이름이 바뀐 그 지명표, 이런 것들을 제가 순서대로 나열을 했고요. 5만분의 1 지도도 제가 부기를 하였기 때문에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양군 난곡면에 관해서는 난곡기계농장과 이왕조 목마장이 유명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동 연천 역의 고원지대에서는 방목이 이루어졌다. 광복 전에는 왕실 관리의 목장을 두어 우량말을 생산하였고 최신 기계를 이용하는 현대적 농장이 있었다. 일본 아이치 산업 주식회사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포로가 되어 종전 후에도 일본에 남아있던 독일 병사 5명에게 자금을 제공하였다. 그들은 1920년 난곡면에
난곡 기계 농장을 설립하여 대규모 농장제 유축 밭농업 경영을 시작하였다. 당시 난곡면은 면적 12평방리, 경지와 미개간지 1만 정보, 산림 1만 정보에 달하는 규모였으며 이는 일본의 군에 필적할 만한 넓이였다. 해발이 650m나 되는 고원지대의 분수령으로 바람이 강했다. 늦서리가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계속되는 때도 있었으며 겨울이 길었다. 12월부터 2월까지는 영하 20도 이하까지 기온이 떨어져 강설량도 상당했지만 겨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매년 7, 8월에는 약 20일간의 우기가 있었는데 일본의 장마와 달리 연간 강우량의 70%를 차지하는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내렸다. 난곡은 토질이 척박한 편은 아니었지만 화전민에 의한 화전농업 때문에 방치해오던 토지였던 터라 지력이 쇠한 상태였다. 게다가 석탄이 상당히 많았다. 큰 것 중에는 200km에서 400km에 달하는 것도 있었으며 이는 농장 건설에 장애가 되었다. 석탄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재석 작업을 실시해야만 했다. 채집한 석탄은 도로나 시설 건설에 이용되었다. 이런 역경을 극복한 난곡면의 중앙고원에 난곡 기계 농장이 건설되었다. 남쪽에는 조선 왕조가 설립한 이 왕조 목마장이 있었다. 기계 농장은 기계와 과학을 활용한 합리적인 경영을 통해 목장에 많은 명마를 모았으며 금강산과 더불어 3대 명승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창경원 사육사 박영달님은 회양군 출신으로서 18세 때 이왕가의 난곡 목장 기수로 윤비 어마차를 몰았다. 그는 어마차가 자동차로 교체된 1927년부터 51년간 창경원 사육사로 재직하면서 후배를 양성하였다. 요것이 이제 이상과 같이 제가 난곡면에 관해서 이제 정리한 내용이고요. 빨갛게 된 것이 표시된 것이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지명이 되겠는데요. 요 하리 쪽에 이제 봉포리하고 포천리가 있고 중간쯤에 그 오봉리하고 귀랑리, 유음리, 그다음에 현리 부근에 현리하고 신평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강군으로 변한 곳에 상송관리하고 하송관리가 있습니다. 요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구글 위성 지도로 본 난곡면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이 북한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그 내근강면이라든가 태백산맥이 있는데 반해서 이 난곡면은 별도의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그런 단지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꽤 긴 그 지류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회양군 난곡면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